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를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정책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온 제9대 서울시의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1회 정례회가 폐회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열린 정례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결산 안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44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2018년도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의결해 주신 추경영사는 학교 현장에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흑 의장이 개회사에서 밝혔듯 제9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정책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 7월 의원 정수 106명으로 개원한 뒤 민생, 안전, 청년을 3대 과제로 삼았습니다. 총 2,636건의 안건을 발의했고 이날 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2,068건이 가결됐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법을 추진하는 등 지방 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8대보다는 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훨씬 더 많은 이 안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 우리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챙기고 또 서울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준흑 의장은 9대 의회에서 제안한 사안들에 대한 책임 있는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의원인에 들어오신 의원님보다도 들어오지 않는 의원님들의 약속했던 예산과 민원 처리 등 약속한 사항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직병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10대 서울시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10대 서울시의회의 첫 회기인 제282회 임시회는 8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성동구와 노원구를 잇는 동북선이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동북선이 개통되면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2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빨라진 속도도 중요하지만 교통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지역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동북선이 지나는 5개 자치구 시의원들도 사업 실시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동부터 노원까지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첫 삽을 뜹니다. 서울시는 5일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경전철과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추진합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역부터 시작해 제기동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이어집니다. 총 13.4km 노선이며 정거장 16곳이 지어지고 전 구간 모두 지하에 건설됩니다.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북선이 개통되면 노원구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24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는 환승 없이 25분 만에 주파해 지금보다 12분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4호선 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 고려대역 등 7개 정거장에서 9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교통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잡이 좀 극심한 지하철 4호선, 7호선의 이 환경도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아까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특히 동북선이 가져올 지역 효과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교통도 복지로 갑니다. 이게 노원구에 있는 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신데 개통이 되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이 돌아올 걸로 보여져서요.
동대문구는 경동시장과 한방시장에 있는 전통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교통량이 워낙 차선이 좁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정체가 되는데 이 동북선으로 개통됨으로써 이제 교통량도 많이 활발될 것 같고요. 지역 경제 상권에도 많이 이바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 제281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등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가장 처음으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실현,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 1인 가구 지원 등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생조례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회 역량 강화 TF, 지방분권 TF를 연이어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시키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의회 개혁에 힘썼습니다. 양준혁 의장은 마지막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가 중점으로 추진한 여러 활동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위해 4년간 함께 애쓴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해 분권과 자치의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제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 281회 정례회에서 김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서울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에는 민원에 관한 정의와 민원 접수 관리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 민원의 처리 기간, 결과 등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 규정으로 운영돼 오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함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길도 조합의 무상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조례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황 도로를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 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그동안 정당인의 학교 운영 참여를 배제시켜왔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환 교육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상위 법령에도 없는 위법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그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안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의회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과 목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이후에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꾸준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죠. 네, 지난 7년간 진행돼 온 서울형 도시재생은 이미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성과들이 있는데요. 먼저 1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등이 조금씩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에 준공된 서울역 구간은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길로서 수명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시는 2014년 철거 대신 고가도로 공원녹지 조성 계획을 통해 서울역 고가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5월 서울로 7017 프로젝트로 재탄생시켰죠. 수명이 다해갔던 서울역 고가를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로 화려하게 부활시킴으로써 국내는 물론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사례가 있는데요. 한때 국내 전자산업의 메카, 바로 세운상가 떠오르시죠? 이 세운상가가 철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보존 존치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기로 결정되면서 주민과 함께 상가군 활성화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 서울 도시재생 종합 플랜을 발표해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이 세운상가 일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단계 사업인 창의 제조산업 혁신지로 재탄생을 마친 세운상가는 2020년 4월 완료를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인쇄 골목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1인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샘플 작업실, 교육시설 등을 집약한 인쇄 스마트 앵커도 새롭게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걷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답게 보행재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km에 걸친 세운상가군 7개 건축물 전체를 이 보행길로 연결할 계획인데요. 종묘에서 시작해 세운상가를 거쳐 이 남산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 보행축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장안평 일대, 창동 상계 일대, 해방촌, 성수동 등이 1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 영등포역과 용산역 일대 또한 서울의 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산업과 문화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낙후된 기존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서울형 도시 재생을 통해 그 어떤 관광지보다 특색 있는 서울만의 매력을 가득 품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문화와 관광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